안녕하세요. 저희는 퇴행성 결체조직 질환 치료 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오텍 메디슨입니다. 저는 박유신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퇴행성 결체조직 질환이라고 하면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그 관절 부분에 발생하는 그런 퇴행성 관절염, 그리고 뭐 건이나 인대 질환, 그리고 피부장애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퇴행성 결체조직 질환에 해당이 됩니다. 저희는 그 중에서도 첫 번째로 가장 흔하고 환자층이 많은 그 무릎에 발생하는 퇴행성 그 관절염을 치료하는 그 신약을 우선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퇴행성 그 관절염이라고 하면 그 질병 단계를 크게 그 초기, 중기, 말기 세 가지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중기 단계가 이제 스테이지가 두 개로 나뉘어져 있고 가장 많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기층에 해당하는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지금 세포 치료제가 대두되어 있는데요. 세포 치료제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로 보통 시술을 하고, 그리고 단가가 굉장히 비싸고, 그리고 치료하는데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수개월에 걸쳐 걸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좀 단점을 보완하려고 나온 유전자 세포 치료제가 인보사가 있었는데 그 바람성 논란 때문에 현재 허가가 취소된 상태죠. 그래서 중기 치료제의 적용이 굉장히 좀 축소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중기에 해당하는 많은 환자들은 그래서 대신에 초기 치료제인 소염진통제나 이제 히알루론산 주사제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초기와 중기에 걸치는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는 치료제를 개발해서 이 초기와 중기 치료제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최대한 보완한 그런 주사 치료제를 이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하고 있는 저 박유신은 그 영양물질로 그 질병을 치료하는 임상영양 분야 의학 박사고요. 한양대학교 의생명연구원 분자신약개발연구단하고 의대 양약교실에서 10년간 연구교수하면서 다양한 그 천연물 신약과 그다음에 뭐 계량신약이라든지 제네릭 약물 같은 것들의 그 비임상, 임상시험 연구를 진행을 해왔고요. 제 파트너인 이일훈 대표는 현재 재활의학과 전문의입니다. 그래서 25년 이상 그 퇴행성 결체조직 질환 환자들을 임상에서 가까이 치료를 하고 이 환자들의 그 필요와 그리고 현재 기존의 치료제들로 나와 있는 치료 방법들의 문제점, 한계점들을 이렇게 체감을 하고 그 부분들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많은 연구들을 해왔던 전문가이고요. 그래서 많은 그 치료제와 관련된 것들을 실제로 개발을 했었고, 그 중에 여기 포도당과 관련된 요 그 치료제 기술 가지고 국내 상장 제약사랑 함께 이 전용 실시권, 특허 전용 실시권을 이전시켜서 임상 3상까지 기술 사업화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그때보다 좀 더 진보된 그 물질 4종을 발굴하게 되었고, 이 바이오폴리머 4종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 4가지 물질은 국내 특허가 다 등록된 물질이고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401 같은 경우는 중국 특허도 이미 확보를 했고, 그리고 나머지 101, 201, 301은 현재 그 미국, 유럽, 일본, 중국에 그 해외 출원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요 MP101 여기 전체적으로 다 저희가 그 효능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순차적으로 그중에서 MP101을 우선적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개드리는 이 MP101이라고 하는 이 물질은 얘의 특성이 일단 물에 잘 녹고, 그래서 제약하기에 좀 수월하고, 그리고 점성을 띠고 있고, 그리고 세포 독성이 낮은 편이고, 그리고 현재 임상에서 사용될 때 이게 세포 재생의 효능이 있어서 뭐 세포를 보존하거나 장기를 보존할 때 용매로도 사용이 될 수도 있고, 또 혈액 증량제라든지 이런 용도로도 현재 사용되고 있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관절염 치료제에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그 이유는 저희가 하나의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그 관절염이 여기 보면 이제 건강한 관절이 오른쪽에 보이는데요. 일반적으로 두 뼈가 이렇게 맞물려 있는 관절 상태에서 그 두 뼈의 그 움직임 때문에 마찰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완화시켜주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연골층이 두껍게 연골 조직층이 이렇게 그 뼈를 표면을 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골 조직은 연골 세포와 그 연골 세포가 만들어내는 뭐 콜라겐이라든지 아그리칸이라든지 이런 프로테오글라이칸 같은 연골 기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조직인데요. 이게 뭐 노화라든지 아니면 지나치게 과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뭐 비만이라든지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연골 조직 부분이 이제 마모가 되기 시작하면
처음에 연골 기질만 파손이 됐다가 나중에 연골 세포까지 손상되면서 결국은 연골 세포가 연골 기질을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그러면 나중엔 점점 연골 조직이 많이 파손되면서 뼈까지 노출되고 이제 주변에 영향도 미치고 나중에 뼈에 굴곡이 형성된다든지 그리고 염증이 이제 발생되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마치 상처가 손에 났을 때 베일밴드 같은 거 하나 딱 붙이면 안 붙일 때보다 상처가 빨리 회복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상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런 물질들을 찾던 중에 MP101이 그런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MP101을 연골 손상된 연골이 있는 그 부분에 넣어주면 얘가 이 부분을 커버링을 하면서 코팅을 해주고, 그리고 얘가 점성이 잘 좋기 때문에 그런 특징으로 코팅하게 되면 마찰력도 줄여줄 수가 있고, 그런 주는 완충 효과를 갖게 되면 연골 세포가 훨씬 잘 보호되니까 회복도 빨라지고 증식도 잘 되고, 그럼 연골 기질도 많이 만들어낼 테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 물질이 만약에 항염 활성까지 있는 물질이라면 염증도 완화시킬 수 있고 통증도 줄어들고 전반적으로 관절 기능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제로 테스트를 해봤어요. 일단은 이 MP101이 세포에 적용할 수 있는 물질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독성 검사를 해봤을 때 기존에 사용되고 있던 히알루론산제제라든지 소염진통제랑 비교해 봤을 때 생존율이 정상 수준으로 높게 나와서 충분히 쓸 수 있는 물질이라고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관절염을 유발시킨 그런 세포 모델에서도 연골 기질의 주요 핵심 성분인 타입 2 콜라겐이 상승량도 충분히 크게 증가하는 걸 확인했고요. 유의하게. 그리고 항염 활성도 유의하게 높은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살아있는 동물한테 주입을 해봤어요. 그래서 관절염을 인위적으로 유발한 관절에 저희 이제 MP101을 일주일에 한 번씩 모두 3번을 투여를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나와 있는 그 두 라인은 대조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히알루론산제제를 투여한 군이고요. 위에 세 라인은 저희 약 MP101을 이제 여러 조성으로 해서 투여한 그런 군입니다. 보시면 일주일에 3번씩 투여했을 때 이게 통증에 대한 평가를 하는 하지체주부학 검사거든요. 그랬을 때 첫 투여하고 나서 일주일 됐을 때부터 벌써 효과가 통증 완화 효과가 거의 무처치군하고 비교했을 때는 100배 이상, 그리고 히알루론산군하고 비교했을 때도 보면 거의 70배 이상 이렇게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4주차까지 갔을 때를 비교해 보아도 거의 9배에서 14배 정도 저희 물질이 통증 완화시키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효과가 있다면 저희가 관절염 치료제로서 충분히 개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게 됐고요. 현재 나와 있는 지금 약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 N제라고 하는 건 소염진통제를 뜻하고 H제는 히알루론산제제, C제는 이제 세포치료제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저희가 여기 효과 지속 시간이 이게 지금 포인터가 안 돼가지고 이 효과 지속 시간이 지금 그 히알루론산제 같은 거는 병원에서는 이제 사이클당 6개월씩을 지금 보통 생각하고 있는데 약효로는 12개월까지 간다고 보통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테스트해본 저희 그 동물 실험에서는 저희가 히알루론산제보다 우월했기 때문에 저희는 12개월 이상 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세포치료제랑 비교해봤을 때는 세포치료제는 24개월, 저도 5년까지로 생각하고 있지만 이게 효과가 발현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본다면 이거는 거의 6개월에서 12개월을 치료를 받아야지, 한 사이클 돌아야지 이 정도 효과가 나온다는 거니까 실제로 가격 대비 거의 한 무릎 딱 1,000만 원 이상 되는 고가의 치료제를 생각해 봤을 때 저희 약이 훨씬 더 승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부작용과 관련된 것인데요. 이게 대부분의 그 주사제들이 갖고 있는 그 위험성들을 비교해 봤을 때 저희는 통증도 없고 이물감도 없고, 그리고 감염 위험성도 굉장히 낮은 편이고 발암 위험성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 걱정되는 거는 보통 일반적인 주사제가 갖고 있는 것이 이제 알러지 리액션에 대한 것이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고분자 물질이 갖고 있는 알러지 리액션을 저희가 분자량을 최소화시켜서 그 알레르기 면역 반응을 감소시켰고요. 저희가 분자량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 가는 주사 바늘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알루론산제제 같은 경우는 빨리 분해되는 특성 때문에 분자량을 크게 만드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 주사 바늘이 크게 나고 환자들 부담감도 크고 이물감이 커서 환자들이 주사 맞고 나서 불편함을 굉장히 많이 호소하는데, 저희 약 같은 경우는 분자량이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을
완전히 해소시킬 수가 있어서 환자 적응도도 굉장히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절염 시장은 점점 증가하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고요. 히알루론산 주사제 시장도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기반했을 때 저희 약이 한 국내선 7%, 해외에서는 5% 정도 잠재적 시장 규모를 매년 증가하는 시장 규모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는 비임상 효능 시험에서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효능 시험을 완전히 다 끝낸 건 아니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제 4주 정도의 짧은 쇼텀한 효과를 받고 지금 3회 투여하는 것까지는 봤기 때문에 장기 투여로 5회 투여하는 거와 그다음에 그 이후에 그 투여 효과를 12주, 16주까지 길게 보는 것, 그다음에 종을 달리해서 시험하는 거, 그리고 독성 시험하는 거, 그리고 추가 파이프라인 연구하는 것들이 이제 저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제약까지 가고 싶지만 저희가 이게 첫 약이기 때문에 일단은 독성 시험까지 완료된 뒤에 국내외 NRDO 기업이나 이런 제약사에 라이센싱 아웃을 하거나 아니면 투자를 잘 받을 수 있다면 임상 1상까지 한 다음에 기업 가치를 올려서 그 다음에 라이센싱 아웃을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용을 가지고 저희가 그 이후에 계속 파이프라인을 만든 50견이나 회전근개 파열 치료 주사제라든지 척추 추간판염 치료 주사제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개발해서 약으로 발전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파이프라인은 저희가 굉장히 얼리 스테이지예요. 그래서 지금 비임상 효능 현재 진행하고 있고 예비 독성 준비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고요. 특허를 4군데 해외 출원했기 때문에 이제 이 4곳도 저희가 저희의 시장으로 보고 이제 진출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한양대학교 안에 지금 창업보육센터 안에 입주해 있는 입주 기업이고요. 그리고 현재는 투자는 개인 투자 받은 것과 그리고 작년에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으로 선정돼서 국가용비 받은 것, 그리고 올해 경진대회 대상하면서 상금 조금 받은 것 이 정도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상상력 하나로 이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상상력이 이제 꿈이 되고 이제 꿈을 실현하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